자, 8번 진짜 너무 쉬워요.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유형의 글을 스토리텔링이라 그러거든. 그죠? 함축 뭐 이제 이렇게 막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시험으로 냈다면 뭐 어떤 유형으로 낼 수 있을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자, A few years ago, I interviewed Peter Higgs. 자, 피터 힉스를 인터뷰했대요. The British physicist after whom the famou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어. 자, 이거 좀 볼게요. 자, 너네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등장을 간혹가다 하거든요. 이걸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얘도 결론은 뭐냐면 관대예요. 어차피 앞에 명사가 있을 거거든. 전치사는 너네가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뒤에서 있다가 앞에로 오네야. 그래서 이건 사실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whom은 뭘 꾸며주면 돼? 그냥 물리학자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면 돼. 그 물리학자 The famous particle is named. 그 유명한 입자가 이름이 지어졌대요. 아, 그러니까 어떤 입자 이름이 이 피터 힉스라고 하는 영국인 물리학자 이름에서 따왔구나. For my BBC radio program. 그 이 사람은 이제 BBC 라디오 진행자래요. Life Scientific.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얘랑 다른 사람인 거 구별을 하세요. 이 마이는 누구야? 이 인터뷰 하는 사람이고, 피터 힉스는 뭐야? 인터뷰 당하는 사람이죠. 자, I asked him if he could explain what the Higgs boson was in 30 seconds. 자, 나는 물어봤다. 그에게 if he could explain. 그가 설명할 수 있는지 what the Higgs boson was in 30 seconds. 히그스 보슨이 뭔지 30초 동안. 이렇게 해석을 잘게 해야 되는데, 자, 일단 what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좀 간단하게 볼게요. 너네가 이제 관계대명사 who를 어느 정도 who랑 위치랑 똑같죠. 그 who라고 쓸게요. 자, 이 패턴을 이제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자, what도 관계대명사라서 똑같거든요, 뒤에가.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앞에가 전치사가 오거나 동사가 와요. 오, 굉장히 특이한 이 결론을 좀 기억을 하시고, that은 접속사는 또 뒤에가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가 전치사 모두고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문제를 비교하기가 너무 좋죠. 문제를 내기가. what은 뭐야? who랑 비교를 시키면 뭘 구별하는 거야? 앞에 있는 거 구별하는 거고, that이랑 구별하면 뭐야? 뒤에 있는 문장에 완전히 있는지 명사가 하나 빠졌는지 이걸 좀 구별하려고 하는 거죠. 자, 해석을 할 때 100%는 아니지만은, 자, 이거를 사실 또 설명하려면 너무 문법적으로 딥하게 들어가야 되거든. 일단 what이 이거를 해석을 잠깐 해보면은 그냥 G라고 해석하세요. 그럼 거의 다 맞을 거예요. 히그스 보슨이 뭔지 무슨 이해가 되시죠? 설명할 수 있는지 얘도 G야. if도 뭐 하면이랑 뭐 할 지랑 상황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문법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딥하게 가지는 않고,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좀 접하면은 뭐 하나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30초 안에 설명할 수 있는지 물어봤대요. He looked at me solemnly and I have to admit. 나를 어떻게 봤대? 뭐 엄숙하게 봤대요. 근데 나는 인정을 해야 된대. Not particularly apologetically. apologize가 뭐야?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뭔가 미안해 보이지는 않는데. shook his head. 고개를 그냥 절레절레 젓대요. 자, shook는 가로로 젓는 거고, 너드는 세로로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 하면은 이응 키읔이고, 이거는 뭐야? 니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그래서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 무슨 물리 관련된 이야기를 30초 만에 설명을 할 수 없죠. He explained that it had taken him many decades to understand. 자, 그럼 그것은 뭐겠니? 히그스 보슨이겠죠. 히그스 입자는 had taken him many decades to understand. 자, 수십 년, 이거 10년이거든요. 10년 단위야. 수십 년이 걸렸대. to understand. 자, 그리고 이제 문장이 다 나오고 to doings 나오면은 위에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이해하기 위해 그 피직스를 underlying the Higgs mechanism in quantum field theory. 퀀텀 밑에 양자, 너네 그 앤트맨 본 사람 있니? 그 이제 저기 뭐야, 마블에서 퀀텀 레엄 해가지고 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양자역학. 이제 understand the physics. 자, 근데 무슨 물리학이야? underlying 하면은 라이가 이제 눕다잖아요. 근데 밑에 있으니까 대충 무슨 뜻이야? 기초를 이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기초를 이루는데 Higgs mechanism in quantum field theory. 그러니까 양자역학 그런 이론에서
그 힉스 메커니즘을 이 뭐 하고 있는 이제 기초로 이루고 있는 그 물리학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수십 년이 걸렸다고 그는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텔링이긴 한데 문장이 좀 어때?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잘게 보면은 해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크게 단어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냥 흐름 정도를 잡아간다 이렇게 하면 돼요. So what right did people have to expect such a complex subject to be condensed into a short soundbite? 와, 어렵네요. 아까 읽을 때 이런 문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어떤 여기 이제 물음표가 있으니까 이제 무슨이겠지? 무슨 권리가 있니? 사람들이 have to expect 기대해 such a complex subject 그렇게 복잡한 subject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근데 to be condensed into a short soundbite. condensed가 뭘까? condensed는 이제 압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것도 사실 문법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투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들을 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내용만 좀 알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권리가 있었냐 사람들이 have to expect 기대를 해. 그러니까 지금 너네한테 그럼 너네가 재밌게 보는 거를 너네 뭐 재밌게 보는 거 있니? 모르겠어요. 너네가 뭘 재밌게 보는지. 내가 얼마 전에 이제 귀멸의 칼날을 극장판에서 보고 재밌어서 이제 애니를 처음부터 보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이제 물어봤어. 그 이제 귀멸의 칼날이 무슨 내용이냐. 그 이제 당황해해요.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왜 당황해하냐면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 그냥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제 심지어 그냥 애니 따위가 아니라 애니 따위는 아니죠. 그 애니가 아니라 그냥 물리학의 세계를 30초 만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걸 뭘 기대하고 그 질문을 했냐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이 대답을 이렇게 짧게 컨덴스 정제하고 요약해서 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이 사람들한테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There is a similar story about the great Richard Feynman. 잠깐만 갑자기 사람이 넘어가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대. 리처드 페인먼 씨가 있대. 그 사람은 관계대명사. On receiving his Nobel Prize in the mid-60s. 그 사람은 뭘 했대? 노벨상을 탔대요. 언제? mid-60s. 이게 나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걸 처음에 해석할 때 60대 중반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설지는 1960년대 중반이래.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볼까? 이 사람이 실제로 노벨상을 언제 받았을까? 리차드 페인만 노벨상 1965년에 수상했네. 그럼 이제 이게 맞겠네요. 자, 미안합니다. 이때 몇 살이었어? 65년에 수상했으면 탄생 birthday 1918년에 태어났으니까 그거 아니겠네요. 그 미드 60s는 그냥 1960년대입니다. 자, 제가 해석 잘못했고 was asked by a journalist. 그러니까 꼼꼼히 보다가 이런 것도 한 번씩 봐보세요. 꼼꼼히가 아니라 틈틈이 수동태 뒤에 뭐 나왔다? 전치사 나왔다. 이게 패턴이 똑같죠. If he could explain what his prize-winning work was in single sentence. 똑같은 질문을 받았겠지. 그럼 무슨 질문을 받았겠니? 노벨상을 받은 거를 한 문장으로 아까는 30초였고 얘는 한 문장으로 해주세요. 그냥 진짜 완전 무례하죠. Feynman's response is legendary. 자, 반응이 그 대답을 해줬어요. 대답을 해줬는데 레전드 대답을 내놨대요. Hell, oh hell. If I could explain in a few words what it was all about. What it was all about. 자, 만약 내가 설명할 수 있었다면 in a few words 몇 마디 안에 what it was all about. 그게 뭐에 관련된 것인지 그 모든 게 뭐와 관련된 것인지 몇 마디 안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면 it wouldn't be 그랬더니 it wouldn't be worth no Nobel Prize. 뭐라 그래요? 노벨상을 받을 가치가 없을 것이래. 뭐면은 한마디 안에 설명이 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이제 어려운 연구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어쨌든 정답을 골라보시고, 정답은 이제 뭐 사실 시험으로 이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제목으로는 안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중간중간에 문법 내용을 이야기한 거 말고는 당연히 뭐를 봐야겠어요? 이거는 인물 중심으로 좀 내용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인물들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잘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정답을 알려드리면 4번이 되겠죠. The unlikelihood of explaining scientific concepts in a few words. 자, unlikelihood가 뭘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막혀 버리는 거죠. 자, explaining 설명해 과학 개념을 몇 문장 안에. 자,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둘 다 안 된다 그랬잖아. 파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냥 대충 on 있으니까 마이너스 정도로 맞출 수 있겠지. 너네가 unlikelihood가 뭔지 모르면. likelihood가 가능성이에요. unlikelihood는 가능성 없음이지. 결국 우리가 유추한 거랑 같은 내용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